그렇게 하면 급등주를 실제로 잘 할 수 있게 돼. 안녕하세요. 맞니?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이 급등주를 제일 사실 좋아하잖아요. 올라가니까 따라 사고 싶고 보면은 또 이제 같이 타고 싶고. 맞아. 급등주를 우리 만나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? 예전에도 분명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게 내가 설명하면서 약간 개념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. 유튜브를 한 3년 정도 하니까 옛날에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얘기하는 거랑 큰 맥락에서 같지만 요즘에 설명할 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? 실력이 늘었구나. 말하는 거랑 설명하는 게. 그런 것 같아. 한 3년 맨날 유튜브 하니까 설명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잖아요. 아 그치. 특히 이 주식 설명하는 거 진짜 짜증나는 일이지. 쉽지 않았어. 그러면 수업료 냈어요? 요즘에 수업료 많이 안 내는데 비타오에 무거워. 제가 다음 주에 비타오백에 들고 와야겠다. 수업료 내야지. 그러면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이미 급등한 종목을 너가 매수하잖아? 그럼 너가 폭탄 돌리기에 그냥 마지막 주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.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뭐 이제 타이머 맞춰놓고 보드게임방 가서 막 초성대기 이런 거 하잖아. 이응 하면 우유 막 이렇게 하고 넘기잖아. 맞아. 마지막에 타이머 1초 남기고 내 앞에 떨어지잖아. 그 순간이 급등주 내가 매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. 근데 그러면 이미 급등한 종목은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? 초보 투자자 기준으로는 급등주를 뭐 타고 안 타고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왜 급등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난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. 어차피 돈이 있는 거고 초보 투자 때는 왜 급등했는지 하나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손실은 값진 경험으로 될 수 있거든. 급등주가 난 사실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손실과 이익을 빠르게 결론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.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게 없으면 단순히 그게 돈만 날리는 게 되는데 학원 가서 똑같잖아. 우리가 무언가 배울 때는 돈을 내고 배우잖아. 주식도 똑같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경험 안에서 내는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돼. 경험 없이 단순히 지식으로 뭐 하는 이 게임이 아니니까. 근데 거기서는 어차피 잃어야 되니까 그 급등주에서 빠르게 손실과 이익의 결론을 내버리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게 차라리 급등주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지. 그렇게 하면 급등주를 실제로 잘 할 수 있게 돼. 그 이유를 되게 붙잡고 늘어지면. 그러면 만약에 분할 매수 하던 도중에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나 같은 경우는 원하는 수량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눌림목에서 불타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.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조급하기 때문이야. 막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. 수량 못 채웠는데.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? 그럼 일단 눈을 감아야 돼. 진정해야 되거든. 그 모니터 보고 있으면은 따라가게 돼가지고 이제 막 정찰병 보낼 정도만 샀는데 나 놓고 갈 거 같아. 그치. 나 놓고 지금 이렇게 쏘니까 이 순간에 진짜 이게 내지르게 된단 말이야. 그럼 이제 이성을 잃는 거야 그 순간. 그래서 난 실제로 그 모니터 화면 꺼버린 적도 있어. 거기 우측 하단에 이렇게 버튼 누르면 모니터 꺼지거든. 그 정도로 추격 매수를 안 하려고 이미 놓쳤는데 그때부터 이제 못 쫓아가는 게 당연히 맞거든. 당연히 눌림목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몇 분은 내가 쳐다보면 안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야. 똑같이 막 난리가 나고 있을 때. 그럼 이제 모니터 그냥 꺼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. 차라리 눈을 감자. 그냥 내가 눈을 감는 것도 안 돼. 그래서 모니터를 꺼버려야 돼. 실제로는 뭐 모니터 끄기 전에 이미 추격 매수 많이 해서 손실 난 날도 엄청 많지. 모니터 끝나서. 그건 모범 케이스지. 그러면 상승이 뭔가 장기적일지 단기적일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? 이건 확신할 수 없지만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펀더멘탈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면 조금 더 장기 추세인 경우가 있고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아니고 핵심이 없는 이슈들? 그냥 단순 이슈, 가십처럼 약간 가십 같은 느낌? 그런 이슈에서는 추세라고 연속되지 않고 그냥 팍 끓고 팍 떨어지는 되게 짧은 시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. 그게 좀 차이점이지. 펀더멘탈적인 이슈를 포함한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산업 동향이라던가 이제 분위기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. 그런 추세에서 탄생된 이제 테마는 조금 더 양질의 테마고 혹은 이제 삼전이 역대급 이익을 냈다.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밸류체인 하단에서의 다른 테마가 나왔어. 그럼 그쪽도 이제 혜택을 보는 업종이야. 그러면 이제 그건 추세적인 면을 갖는 거지. 직접 숫자로 찍히는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. 이슈라는 파트에서 펀더멘탈적인 이슈 혹은 단순 그냥 가십 이거의 차이점은 주가의 연속성? 그걸로 좀 볼 수 있지. 똑같이 하루는 튈 수 있는데 누가 더 일주일 뒤에 그 자리 지키고 있느냐는 앞단 확률이 더 크다는 거지. 결국 고점이란 걸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. 그치. 본질적으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. 그리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. 그래서 고점 예측이 사실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이 두려움, 뭐 탐욕, 분노
막 현타 그런 감정이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움직임을 만든다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예측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불가능한 일이지. 그러면 급등을 하고 잠깐 조정이 있고 그 다음 반등에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? 타이밍이 전부다라고 주식시장에서 막 교훈이 있을 정도로 타이밍은 중요해. 근데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그거 자체는 되게 무의미. 사실 그거는 대응의 영역이고 기본적인 펀더멘털인 기준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, 급등, 조정, 반등 이런 건 너가 계획한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. 심지어 운 좋게 한번 맞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매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, 그걸 반복할 수 있으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겠지. 지지와 저항, 이평, 추세, 추세선,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점이 되어서 널 도와주는 거지. 실적표가 필요한 사항은 좀 그런 거지. 자기만의 기준점을 딱 찍기 위해서. 그러면 반대로 급등주 말고 확 급락하는 종목 있잖아요. 그만큼 확 급락했다 다시 반등하거나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빠졌으니까 급락한 종목을 매수하는 건 어때요? 요즘 급락한 종목이 뭐 오랜 기간 바닥을 다졌어. 이런 거는 매수를 하고 말고는 각자의 선택인데, 급락을 한 지 얼마 안 됐어. 이 시기에 매수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좋은 경우를 못 봤거든. 급락한 지 뭐 한 3일 됐어. 그럼 이거는 추가 하락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하는 건 비추지.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기고 있거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거든. 이런 바닥 다지는 기간 조정이 충분히 있어야 다시 위로 튈 수 있는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V자 반등이 사실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. 별로 없기도 하고. 진짜 변동성이 뭐 강한 막 이런 밈 주식이나 알트코인에서나 그런 게 강한 거겠죠. 그치. 근데 그런 주식도 대부분 바닥을 다졌을 때 오르는 거지, 급락이 있은 뒤로 바로 V자 반등을 튀는 경우는 훨씬 드물어. 그래서 하락하는 주식을 거래할 때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분석이 훨씬 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. 오르는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에 분석이 깊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. 그래서 급등주보다 사실 위험한 게 급락주야. 왜냐면 더 탈출의 기회를 안 주거든. 이 구간도 안 나와. 그래서 급락주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 매수하는 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지. 그러면 형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좀 꼭 지키던 형만의 매매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? 이건 실제 내가 맨날 매매일지에도 자주 썼었는데, 추격 매수하지 않기. 이게 내가 맨날 매매일지 쓸 때마다 추격 매수하지 말자, 추격 매수하지 말자를 맨날 썼었어.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. 그냥 따라가고 싶은 거지.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. 돈이라도 그냥 추격 매수하고 그냥 그러고 싶어. 원석이 형도 맨날 오버나잇 안 하기 쓰지만 맨날 오버나잇 자주 하잖아. 그렇지. 이게 참 주식이 이래서 쉽지 않지. 개개인마다 그 홀리는 그게 있나 보다. 그치. 이건 대부분 다 똑같아.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가끔 이제 요즘 그래도 조금 하니까 추격 매수가 계속 불 더 타고 싶고. 맞아.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어. 탐욕과 인간의 본성인가 그냥. 이거는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그 앞에 안 주소면은 욕망이 끓는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. 오늘 주시장 마지막 날이어서 맞아. 계속 더 넣고 싶고. 그래서 이게 추격 매수 참는 건 되게 수행이 쉽지 않지. 근데 그만큼 중요한 원칙이다, 급등주에서는 특히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급등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꿀팁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, 각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얻을 게 있고 없고 뭐 그런 얘기 하겠지만, 나 개인적으로는 좋은 팁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